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게시탐정이 그 일루미나티의 고유한 수법 얘기 들었잖아요. 위기사항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미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만든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현재 뭐가 있냐면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가 있고 중국에 대한 혐오 분위기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하지 않고 적당히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악마화된 이재명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이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고 비주류에서 성장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당대표의 대선 후보로 선 인물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두루 역임하고 대선 및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것만 여러 번. 하지만 깽판에 가까운 자기관리로 인해 인성면에서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20년 의정 활동을 해오는 동안 무난하게 커리어를 수행했어요. 진짜 개새끼면은 저 자리까지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선거에 나올 때도 우파 일부, 박근혜 지지자 일부, 홍준표 지지자 일부, 심지어 박근혜의 동생인 박근영도 이재명을 공식 지지했을 정도로 의외로 좌파 후보 치고는 우파 쪽 지지도 적잖이 받은 인물이거든. 그러다가 윤석열과 격돌한 2022년 대선 때부터 서서히 악마화가 진행되더니 이제는 그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공산화가 된다, 중국에 넘어간다 하면서 역대 좌파 후보들인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아득히 넘어가는 악마의 화신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비리, 부정부패, 죄상, 뭐 그거는 그거대로 명확히 밝히고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가 들어서면 나라가 망한다, 중국에 넘어간다, 이런 국가급 위기와 결부시켜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뉴월드의 기본 스킬, 즉 만들어진 적과 연출된 위기, 이거에 정확히 부합하는 겁니다. 본 게시탐정은 바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대선 후보를 악마화하는 걸 넘어 사법적으로 처리하려는 시스템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있어도 저 시스템이 가동해서 뉴월드의 괴뢰 외에는 집권이 불가능하기에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필 그 자리에 있는 이재명이 끝까지 버텨주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대선 후보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셔도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저 시스템을 버텨내지 못하고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나가 떨어진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권은 뉴월드의 괴뢰 정권들만 들어설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작품, 친중 반중 논란을 볼게요. 마치 1+1 행사 상품 보는 것처럼 이재명과 딱 붙어 다니는 내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파 진영에서는 친중을 역적, 반중을 애국으로 보는 게 거의 국룰이거든. 반중 친미는 우파들의 10계명이야. 저도 우파 시절에는 이거 많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나 분위기는 역적, 좌빨, 간첩, 빨갱이, 매국노 수준의 취급을 받기 십상인데 과연 중국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정상적인 걸까? 중국이 수천 년간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수탈했다 하지만은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압제당하고 수탈당한 적은 없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나 삥을 뜯고 뜯기는 등 티키타카로 주고받은 거지. 오히려 우리나라를 일방적으로 뜯어먹고 약탈을 하고 오직 악독하게 공격한 쪽은 일본 아닙니까? 예? 게다가 중국 역사에 한반도 왕조들을 멸망시키거나 잔혹하게 침략한 제국 어디가 있냐? 당나라, 요나라, 원나라, 청나라는 선비족 혼혈, 그리고 거란족, 몽골족, 만주족 등 이민족 왕조거든요. 현 중국의 주류인 한족 왕조들인 송나라, 명나라 같은 데는 말만 상국이고 조공을 받는 종주국이지 사실상 받은 조공의 몇 배를 고려와 조선에게 삥을 뜯기는 빵셔틀이었단 말입니다. 행님 하면서 왕창 뜯어가요. 게다가 6.25 전쟁 때 중국이 북한을 도운 것은 말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중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도운 것은 말하지 않아요. 겨우 3년 미만의 전쟁 기간을 북한을 도운 거에는 그렇게 철천지 원수 취급하면서 압제 기간은 36년, 운요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침략 기간 70년에 달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중국 공산당이
천안문에서 1만 명의 시위대를 학살한 것은 분개하면서 중국 국민당이 대만에서 10만 명의 원주민을 학살한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중국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멸하려는 주적이고 원수였냐고.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를 집어삼키고 티벳을 집어삼키고 홍콩을 집어삼키고 우리나라도 집어삼키려 든다고 합니다만, 그럼 대체 지금까지 그거 알면서 중국이랑 교류 어떻게 했습니까? 본 게시판 중에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예요. 국공내전이 끝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때가 1949년 12월이에요. 12월. 그 해 말에 국민당 정부의 영토인 위구르도 중공 영토로 점령이 됐어요. 이듬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고 10월에 북한을 도와서 한반도로 출병했고 그 해에 중국은 티벳을 침공하여 중국령으로 합병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꼭 외국을 침략한 것 같지만 위구르와 티벳은 청나라 건륭제 때 중국에 복속된 곳이었고,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혼란할 때 자립을 했다가 국공내전 후에 중국이 통일되자 다시 중국 땅으로 편입된 거죠. 1989년에는 천안문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튼 것은 그거 잊고 3년 후인 1992년,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일 거예요. 위구르와 티벳을 침략해 점령하고 북한을 도와서 통일을 막고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한 중국과의 수교를 우파 정권이 성사시킬 때는 왜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좌빨이야? 네? 그리고 1997년에는 아편 전쟁 때 영국에 빼앗겼던 홍콩이 거의 100년 만에 중국에 반환됐는데, 그때는 왜 이 나라 우파들이 아무도 중국을 비판하면서 홍콩 점령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이 국민당 정권입니까? 공산 정권 아니었어? 반대하기는커녕 2014년에는 우파 정권 박근혜 정부 집권 여당이자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뭐 했습니까? 보시면은 중국 간 김문수 한중 반부패 연대 결성하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그것도 보수혁신위원회, 중국 공산당 측에 한중 반부패 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중국 공산당과 새누리당이 함께 연대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 박근혜 정부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한중 반부패 연대 결성을 요청한 상대가 중국 국민당입니까? 중국 공산당입니까? 더 보세요.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크게 성공해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믿고 블라블라블라. 저 시진핑이 지금 시진핑과 동명이인입니까? 저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와 티벳과 홍콩을 점령하고 천안문 학살을 저지른 그 공산당이 아니라 어디 다른 당입니까? 저렇게 새누리당과 공산당의 반부패 연대를 중국까지 가서 제안한 사람이 김문수. 저 김문수랑 지금 뭐 대선 후보 나간 김문수랑 둘이 다른 사람이에요? 네? 저 새누리당이랑 지금 국민의힘하고 뭐 둘이 다른 당이야? 미치겠다 진짜. 아니 보세요. 정치인들의 거래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시진핑 방한하니까 어떻게 했어? 현 태극기 부대의 기원이 되는 그 우파 시민들이 태극기랑 오성 홍기 들고 그거 동시에 들고 시진핑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니 또 보시면은 맨날 뭐 중국에 넘어간다 그러는데, 보수 우파 집권 여당이 중국 공산당과 연대를 맺고 보수 우파 대통령은 그 중국 공산당 총석이랑 회담을 하고 보수 우파 국민들은 오성 홍기 중국 국기 흔들면서 그 공산당 총석의 방문을 열혈 환영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가 중국에 넘어갔어도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중국을 높이고 있는 이때 넘어갔어야지 왜? 보시면은 이듬해 2015년에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왔잖아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해가지고
시진핑,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세 나라가 손을 맞잡은 거예요. 이때가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굳건한 안보를 완성한 때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북한의 위협 따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허브로 한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으로 이 나라가 동북아의 균형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였거든. 그러나 이때부터 파국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바로 이듬해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대공미사일 배치입니다. 대공미사일 자체보다도 거대한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저 레이더 때문에 중국은 패닉에 빠졌고, 이것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도발이자 그것을 자국 내에 설치하게 해준, 즉 하우스 제공을 해준 한국을 그간의 우호를 배신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한한령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적대적 조치를 중국이 취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처하는 것이다. 중국도 사드와 같은 대공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해 배치했으면서 왜 사드 배치에 대해 내로남불 같은 갑질을 하냐는 게 우리나라 우파들의 많은 의견이었지만, 문제는 그 사드 미사일이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소유하고 운용하는 장비가 아니라 순전히 미군 소유이고 미군이 통제하는 장비라는 게,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만약 사드 미사일이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운용하는 장비였다면 그 장비를 가진 우리나라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호를 유지하면 그만이잖아. 중국이 그렇게 알러지 반응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드는 미국 거예요. 미국은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통제 불가한 거대한 위협이기에 중국은 긴장 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중국이 말 안 듣는 북한을 계속 후원하고 살려두는 게 뭐 때문인데, 중국의 최대 위협인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 맞대는 거, 곧 미국과 국경을 맞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두려고 북한을 거기다 계속 두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극렬히 반대한 것은 과거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배치를 시도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에 미국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극렬히 반대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로 그 상황이야. 한반도에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 것을 중국이 자국 안보의 위협을 느껴 반대하는 게 잘못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째서 미국이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에 뒷목 잡고 반대했단 말입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역대 정권들의 정치 외교적 노력의 결실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동북아 평화를 완성하기 직전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바로 이듬해 벌어진 미국의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파국을 불렀어요. 이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적대시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의 중국 악마화 작업이 발동 걸린 겁니다. 이쯤 되면 미국의 행동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말은 중국과의 우호와 동북아의 평화가 절정에 달했던, 북한 하나만 딱 고립되고 한중러가 손을 맞잡았던 그 호시절을 박살내버리고 한중 우호를 깨버리는 것은 물론 중국이 되려 북한과 더 결속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평화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사드 미사일 하나로 메꿀 수 있는 손실을 아득히 초월하는데, 이 당시에 미국 정부가 바로 역대 최악의 뉴월드 괴뢰 정권인 오바마 정부입니다. 이제야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우호를 맺어가지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깨어버리고 미국 극동 패권을 한국을 매개로 계속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미중 극동 대전쟁까지 이어가는 게 목표이지, 우리나라의 안보나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정확하게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을 지배하는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 말입니다.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걔네들이. 그러니 이제껏 좌파 진영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교란하는 것은 미국이다라고 말하는 거, 물론 미국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그 말이 전혀 어불성설의 개소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나마 박근혜 이후에 문재인이 들어서고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가까스로 안정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문재인 이후 윤석열, 트럼프 이후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한미 뉴월드 괴뢰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빌미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우호도 박살내버렸고,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북한을 도와주게 만들었잖아. 동북아의 평화는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 됐습니다. 남의 나라 싸우는데 괜히 편들고 자빠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둘이 싸우는데 괜히 껴들지 말고 이쪽에도 쎄쎄 저쪽에도 쎄쎄 하면서 둘 다 친하게 지내자. 이재명이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어감이 족같아서 그렇지. 아이고 진짜 왜 자꾸 나를 그 사람을 재평가하게 만드냐 진짜. 이 와중에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깨어나는 것을 막고자 극우 유튜버들, 특히 몽골 박사 김정민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반중이 애국이며 친중은 역적이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했고, 중국이 자국 영토인 홍콩의 자국 체제를 구축하는 너무나 당연한 주권 행사를 했음에도 마치 중국 공산당이 침략을 해서 공산화시킨 것처럼 악의적인 날조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대대적인 선전을 펼침으로써 마침내 지금의 중국 악마화가 완성된 겁니다. 5.18 때 계엄군이 광주로 내려가 시위를 진압한 걸 보고 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 점령하고 그곳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외국인들이 떠들면은 뭔 개소리냐고 할 텐데, 바로 그 개소리를 이 나라 우파들이 중국을 향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 악마화가 너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돼가지고 이 나라 우파 진영에서는 복구가 불가할 지경이 됐는데, 우리나라를 집어삼킨다느니 공산화를 시킨다느니 점령한다느니 하는 그런 중국은 그야말로 일루미나티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을 미혹하고자 만들어낸 투명 드래곤, 있다는 데 없어. 만들어진 적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본 게시탐정은 근본 대선에서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 또 수립되면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무슨 봉변을 더 당할지 눈앞이 캄캄하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